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우선, 음, 마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가장 큰 특징을 먼저 얘기하고 세부적으로 좀 질문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제품을 다루신다 그래서 이제 말을 는 이제 제가 이제 학위를 받을 때 저희 은사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가르침을 주실 만약에 그 수많은 약초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서슴지 않고 산약을 추천한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약이라는 게 바로 말을 얘기하죠. 그래서 생약명, 한약명으로 얘기할 땐 산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인제 식품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마라고 얘기를 하죠. 은사 교수님께서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이렇게 추천했던 것들은 그 바로 마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이 마는 우리 그 인체를 굉장히 균형 있게 잡아주는 정말 아주 특이하면서도 편한 이런 어떤 또 부작용이 없는 인제 이러한 그 먹거리고 또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체를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제 상중하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런다면 우리 상체에 있는 그 대표 장기 폐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중앙에 있는 위와 비, 우리 비위가 약해서 하는 비 이 얘기하죠. 그래서 비와 위, 그러니까 이 비와 이 위 소화기관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하초는 인제 신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 우리 배설 기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정력 인제 이런 기력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그것도 균형을 잡아주는 인제 이렇게 해서 폐, 비, 신 기능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적인 효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이러한 약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약재를 권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가 이 많은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보양식이고 여러 가지 건강의 균형을 잡아주는 좋은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식품이고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학자분께서 말씀하신 딱 한 가지만 하라면은 말을 추천하겠다. 이 얘기가 상당히 와닿는 얘기 같고요. 더군다나 상중하를 다 다스려 준다니까 참 그것도 좋네요. 그러면 말은 원래 언제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용했는지요? 원래부터 있었나요? 네. 어떻습니까? 원래부터 인제 우리 그 많은 그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포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인제 이렇게 많이 재배들을 해서 다양한 품종들이 개량이 돼 있지만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뭐냐면 옛날에 어떤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쫓기는 어떤 이런 군대가 산으로 이렇게 쫓겨 올라간 거예요. 쫓아가는 이런 군사들이 이 밑에를 완벽하게 포위를 하고서 그냥 불필요하게 전투를 벌여서 뭐 전사자를 만들고 피를 흘리고 이런 싸우는 것보다 위에 아래쪽에서 포위를 싹 하고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식량이 떨어져서 저 위에 쫓겨 올라간 적군들이 백기를 들고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밑에서 인제 포위를 하고 산을 지키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식량은 분명히 떨어졌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거기서 내려오는 다 인제 이렇게 항복할 줄 알았던 이거 군인들이 굉장히 기력이 아주 충출하게 인제 막 기력이 회복된 상태에서 이제 내려와서 오히려 인제 이 싸움에서 이제 그 쫓겨갔던 군대가 이기고 밑에서 포위망을 싸고 있었던 이 군대가 인제 졌다. 인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 오는데 그때 그 산 위로 쫓겨 올라갔던 군인들은 도대체 뭐를 먹고서 그 기력 회복을 했나 했더니 산에서 살고 있는 그 바로 말을 캐서 먹고 이렇게 기력 회복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몸의 자양 강장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그 갖고 있는 성분들이 우리가 물론 이게 주식은 아니지만 주식에 버금가는 어떤 영양 성분들을 골고루 갖고 있어서 이런 어떤 식량 대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 또 그럴 수 있다. 인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부터 있었고 자생했다. 이 얘기네요. 산에 그냥 있었으니까.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 그러면 옛날부터 이용했으니까 이렇게 이용하나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가 인제 이 폐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입이 자꾸 마르고 이제 이런 증상이 있죠. 그래서 입이 마르니까 자꾸 물을 먹게 되는, 그리고 위장에 인제 열이 많으니까 음식을 자꾸 이렇게 과식하고 자꾸 뭔가가 속이 허전하는, 영양이 올바로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것을 이제 자꾸 음식을 과식하려고 하는 성질. 그다음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꾸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다음, 다식, 다뇨, 이 3대 증상을, 폐, 비, 신이 약하게 되면 이런 3대 증상이 일어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다음, 다식, 다뇨, 이 3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 질환이 있죠. 이게 바로 당뇨죠. 실제가 그래서 한약을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건강 문제를 회복을 할 때 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실제가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건강 상태, 또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액 순환을 방해를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또 혈액 속에 있는 어떤 당 성분들이 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각종 염증이 이제 생겨나고, 또 그 염증으로 인해서 모든 질환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혈액 순환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쪽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마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은 이제 뭐 현대 과학적으로도 또 이 많이 밝혀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흔히들 그 위장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 말을 자주 갈아 드시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그 맞는 네네. 얘기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폐, 비, 신, 여기서 비라고 하는 거는 비장과 위장을 뜻하는데요. 사실은 위와 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 끈적끈적한 그 말을 갈았을 때 나타나는 그 끈적끈적한 성분이 뮤신이라는 성분인데,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위 점막이라든가 장 점막들을 굉장히 강화시켜 주고 보완하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더불어 이런 것들이 인제 항균, 항염증 작용, 또 항바이러스 작용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심지어는 항암 작용까지 갖고 있는 걸로 인제 많은 실험 결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은 위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중앙 부분이라 하면은 하 부분은 하체 부분은 어떤 효능이 있는지요? 근데 인제 하체 부분은 우리 그 앞에서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폐를 상초라고 얘기를 하고, 위장, 비장을 중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제 하초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제 이런 것들을, 신장 방광, 이걸 인제 우리가 하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하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고, 또 잔뇨감이 남는다든가 급박요, 소변을 참지 못한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인제 있게 되는데, 이런 증상을 개선해 주는데 굉장히 좋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자양강장, 특히 정력 기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한테 참 좋다."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남자 여자를 공히 신장 기능뿐만 아니라 기력을 보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실제 이 한약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이 주 처방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의 그 정자 생성이라든가 정자의 운동 능력을 높여서 불임을 치료하는 이런 쪽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뮤신 얘기하실 때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면은 끈적끈적한 뮤신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으로만 먹어야 되나요? 익혀서 먹으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제 일반적으로 인제 생으로 드시는 방법으로 인제 뭐 이렇게 주스를 갈아서 드신다든가, 또 요구르트나 이런 데에다가 인제 이렇게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익혀서 드셔도 이게 그 효능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 산마, 뭐 단마, 뭐 둥근마, 뭐 마만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종류에 따라서 약효 성분이 다른지, 무슨 게 그 가장 좋은 건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는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그 마 종류에 따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마씨는 여러 가지 마에 있는 모든 생명력을 한 군데 다 모아 놓은 것이 우리 씨앗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작물로 자라난 그 마보다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농축돼 있고 어떤 효능 면에서 다소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이렇게 임팩트가 있다고 그럽니까? 조금 더 작용이 굉장히 더 강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용할 때에는 어떤 모양새든지 뭐 반찬으로 먹든지 또 약으로 뭐 먹든지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은지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사용하는 마에 따라서는 인제 드시는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 마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마처럼 다른 마는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고 이런데 이거를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하느라고 이렇게 깎아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쪼금 이제 취급하는데 좀 다소 번거로움이 있는 데 비해서 이 마씨는 그냥 하나의 작곡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식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씨를 깨끗이 닦아서 그냥 밥에다가 잡곡 넣듯이 콩 넣고 강낭콩 넣듯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밥을 해서 드신다든가 또는 뭐 이거를 또 생으로 직접 요구르트나 이런 곳에 갈아서 주스 형태로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것을 이렇게 조림이라고 그러죠. 장조림 하듯이 인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드시는 방법. 그거는 인제 각자가 그 취향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는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조리하는 형태라든지 섭취하는 형태에 따라 가지고 몸에 흡수되는 정도가 달라지나요? 그럼 거의 비슷하나요?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인제 어떤 그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제 네. 그런 것보다는 항상 이제 제가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 드릴 때도 인제 항상 강조 드리는 거지만 인제 효능을 높이는 어떤 조리법이라든가 이 방식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좀 먹기가 수월해야지 되고요. 이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걸 사용할 때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의 습관을 바꾸고 몸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효능이 좋은 방법을 선택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매일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고 또 그렇게 한 것이 맛이 익숙하지 않은 맛이라면 아마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효능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쪽을 더 강조하겠습니다마는 음식으로 만들어 드시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쪽보다는 내가 먹기 좋은 형태의 방식을 선택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먹게 되면은 혹시 뭐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안 그러면은 말을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나요? 인제 대부분의 경우는 거진 그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그 마에서 나오는 일부 성분에 알러지 증상을 일으키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를 드시고 피부가 가렵다든가 알러지 증상이 일어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인제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인제 우유를 드시면 이렇게 설사를 하시거나 우유를 드시면은 뭐 배가 아프다든가 이렇게 우유를 소화를 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말을 갈아 드시면서 우유와 함께 드신다든가 또는 요구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유제품에 이렇게 갈아서 드셨을 때 간혹 가다 설사를 하거나 복통 이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우유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사실은 흡수율이 좀 떨어지는 인제 이런 부분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런 어떤 설사와 복통이 유발된다든가
또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간혹 가다가 그 생으로 드실 때 토란 먹고 우리가 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처럼 말을 드시고서 알러지 증상 때문에 소위 그 이제 염증성 어떤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피부가 가렵다든가 피부에 어떤 여러 가지 발적이 일어나서 염증으로 진행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우리 이 말을 그냥 취급을 할 때 이미 이 피부에 말을 만지거나 말의 껍질을 까거나 이럴 때 피부에 이런 피부 가려움증 같은 것을 이렇게 느끼는 이런 경우를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런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먹기 전에 이미 피부를 이렇게 접촉됐을 때도 반응이 올 수가 있는 분, 그분들은 드시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네네.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나 네. 전체적으로 이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뭐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몸 안에 어떤 장기를 손상시킨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거진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은 말을 어떻게 취급하는 건 좋은 건지요? 취급 방법에 대해서 또는 보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게 마는요. 뭐 금방 먹는 것에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인제 장기 보관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문지에 이렇게 싸서 냉장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제 그런데 특히 인제 좀 좋은 방법으로는 말을 살짝 이렇게 쪄서요. 쪄서 그거를 건조를 시켜서 냉장 보관하게 되면 이 저장 기간도 오래될 뿐더러 다시 드실 때 변하지 않은 맛을 항상 꾸준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생각보다 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